안녕하세요. 성리상 KBTV입니다. 이번엔 경보제약, 비시월드 제약, 종근당 이 세 종목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이 종목들의 서로 상관관계와 어떤 관계들이 형성되어 있는지 이렇게 살펴보고 또 그러한 관계들이 이슈와 종목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주가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이렇게 자세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종근당 정군당뿐만 아니라 정군당 바이오, 경보제약 할 것 없이 계열사들까지 포함해서 주가가 굉장히 강한데요. 먼저 정군당에 가서 보면 원래 급성 차장염 치료제나 이 혈액 항원고제로 쓰이는 나파벨탄이라는 게 있어요. 이거를 이제 코로나19 치료제로 개발하고 있죠. 이 성분명은 나파모스타트예요. 이제 코로나19 바이러스 세포 침투 과정에서 주요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진 이 단백질 분해 요소를 억제하는 기준을 가졌더라는데 바이러스의 단백질을 이렇게 분리해서 공격하는가 봐요. 뭐 대충 쉽게 설명하면 그렇습니다. 근데 그 분리하는 과정을 나파몬스타트라는 이 성분이 방해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바이러스를 억제하는 그런 기능을 갖고 있어요. 이 정문당이 지난 6월 달에 한국 파스테로 연구소하고 원자력 의학원 공동 연구 협약을 맺게 되죠. 그래서 이제 국내하고 러시아 임상 이상 시험에 착수를 했어요. 또 최근에 뉴스 보셔서 알지만 이제 호주 식약처로부터 코로나19 종식을 위한 대규모 3상 인삼 시험 프로젝트가 있었는데 거기에 참여를 승인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임상 시험 모집 범위를 한국, 러시아, 멕시코, 세네갈, 호주, 뉴질랜드, 인도 이렇게 7개국으로다가 확대가 됐어요. 실적으로 굉장히 이 코로나19 치료에 주력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연내에 이 나파모스타트 임상 참여 환자의 투약을 완료하고 내년 1월쯤에는 결과를 확보한 다음에 식약처 조건부 허가를 신청한다는 게 목표예요. 이 종문당 그룹의 상장 계열사가 전부 다 굉장히 이제 큰 폭으로 상승을 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종문당 바이오고 또 하나가 이제 경보제약입니다. 이 경보제약이 상당히 메리트가 있는 게 이 나파몬스타트의 원료 의약품을 등록을 준비 중이죠. 이 나파벨탄이 조건부 허가를 받게 되면은 종군당은 이제 허가권자로서 판매를 하는 거고요. 이 원료 의약품 공급은 경보제약이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생산을 비시월드가 맡아서 해요. 비시월드 제약이. 그러니까 이 종군당 경보제약, 비시월드 제약은 같이 움직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종군당 바이오, 경보제약, 종군당 홀딩스의 주가가 많이 올랐습니다. 보통 이 3월 대비 고점으로다가 한 3배 이상, 9개월 만에 3배 이상 급증을 했는데, 이렇게 구조가 종군당, 경보제약, 비시월드, 즉, 판매는 종군당이 하고, 그 원료 의약품은 경보제약이 하고, 생산은 비시월드가 하기 때문에, 이 제품이 많이 팔릴수록, 치료제가 성공할수록 이 세 군데의 주가는 상당히 급등하고, 좋아질 확률이 있어요. 근데 이제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상황이 이렇고 이런 영상을 찍는다고 해서 이 주가들이 당장 내일 막 날아가고 또 중요한 자리를 깼는데도 손절을 안 쳤는데 떨어지면은 이렇게 좋은 일이 있는데 왜 이럴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항상 이런 이슈와 뉴스가 있어도 주식은 철저하게 수급에 의해서 움직여요. 그 세력들이 안 올리려면 아무리 좋은 호재도 안 올라가고요. 아무리 나쁜 악재에도 세력이 맘먹고 올리려면 충분히 올릴 수 있는 게 주식시장의 비합리적인 부분입니다. 음,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약간 주식시장에서 조심하는 부분이 하나 있는데 간단한 설명을 드릴게요. KPS 생명과학을 볼게요. KP 생명과학이 주주분들한테 죄송하긴 한데 설명을 드리기 위해 좀 필요해서 갖고 왔습니다. 이렇게 조용하던 주식이 이때 대량 거래가 시연이 됐고 저희들 눈에 떴겠죠. 그러면서 이게 급등을 시연하게 되고 이때부터 상승을 쳐 시작을 해서 상한가 여기를 했습니다. 요 당시 어떤 뉴스가 있었냐면 영국에서 FDA 승인을 신청을 할 거고 등록이 될 거고 이제 이 당시에는 이제 그런 거에 이제 뉴스가 계속 있었고요. 이 당시에는 바로 또 등록이 됐습니다. 근데도 주가가 안 움직여요. 여기 기술적 반등 한번 나왔죠. 호재가 싹 뜨기 시작하고 진짜 실질적으로 진행이 됐어요. 호재는 여기서 떴고 실제로 진행이 된 건 여기서 됐는데 주가가 올라가기는커녕 계속 떨어집니다. 주식 격언대로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파는 정확히 그런 결과가 된 거죠.
근데 주식시장의 이런 원리는 잘 안 변해요. 쉽게 생각하면 이런 거예요. 이 주식은 월봉에 3월달에 저가를 얼마를 찍게 되냐면 2월달에 3월달에 8,000원대를 찍게 돼요. 이 8,000원을 찍은 주식이 얼마를 갔냐면 35,000원대. 그러니까 한 4배 정도 올라간 거죠. 이 저가 대비. 이렇게 이제 큰 상승이 이루어진 거죠. 그리고 더 밑에서 보면 2,440원이 최고 저가였어요. 이 주식에. 즉 최고 저가 기준으로는 10배 가까이 올라온 거예요. 물론 이때가 이제 15년도긴 한데 연봉에서 보면은 좀 간단해요. 연봉에서 보면 저가가 2,400원 대비 오늘 고가가 34,000원. 즉 10배를 넘게 찍었고 대량 거래가 시원한 이때 최고의 저가가 3,000원이었었는데 이 3,000원인 주가가 34,000원 찍었으니까 올해 최고 저가 대비래도 10배를 찍은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벌써 올해 대비 10가의 그 시연을 했는데 이 3,000원 대비 그러면 많이 올라온 거죠. 쉽게 생각하면. 그러니까 당연히 일봉에서 아무리 이쪽에서 좋은 뉴스가 실제 진행을 됐어도 이 소문에 있었던 이렇게 될 거다라는 소문에 이렇게 올랐던 부분만큼 다 실제로 진행이 됐을 때는 이런 거랑 진행된 거랑 상관없이 이 주식이 갈 수 있는 한계를 온 거예요. 물론 2,000% 갈 수도 있어요. 이 3,000원에서 6만 원이 갈 수도 있고 그건 우린 모르죠. 하지만 10배 이상이 왔을 때는 항상 경계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거죠. 많이 올라온 거예요. 이렇기 때문에 이 말 그대로 지금 말씀드린 이 경보제약이나 종군당이나 실적으로 지금 시각처에서 허가난 거 아니죠? 허가 조건 허가를 목표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소문과 이슈가 있기 때문에 이 주식이 지금 이렇게 반응을 하고 있는 거죠. 이때 대량 거래가 들어왔고 또 이렇게 대량 거래가 들어왔기 때문에 주가들이 저는 이렇게 프로그램을 못 만지나 몰라요. 이렇게 그 반응을 했고 항복기간도 거치고 상승을 하고 있죠. 근데 이 주식은 이제 그 월봉에서 갖고 오면 역시 3월 달에 최고 저가가 6만 원이에요. 그죠? 근데 5배 올랐죠. 연봉에서 저가를 보면 6만 원이에요. 그럼 말 그대로 KPX 생명과학으로 끌고 오면 60만 원이 돼야 되는 거죠. 똑같이 10배라고 보면. 근데 이 주식에 갈 수 있는 한계가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 주식이 끝났다는 얘기는 아니고 60만 원을 간다는 얘기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큰 틀을 이해하셔야 돼요. 주식은 하늘 높이 솟진 않아요. 절대적으로 어느 정도 한계가 있고 가면 떨어지기도 하고 조정도 들어옵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영상에서 몇 번 말씀드렸듯이 첫 번째 조심해야 될 조정권이 80%에서 100%, 두 번째가 250%에서 300%, 세 번째가 450에서 500%, 나머지 이제 650, 850, 1000% 이런데 KPX 생명과학은 딱 1000%대 걸린 거죠. 딱딱 그렇게 맞게끔 올라가고 조정하고 올라가고 조정하고 하면서 정확하게 10배를 딱 갔다 오는 이런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러면 종군당도 마찬가지로 이제 급등을 하기 시작해서 올라가는데 6만 원에서 24만 원이면 이제 400%, 64, 24니까 그죠? 이제 경계해야 될 상황이 왔는데 이 친구의 만약에 목표가를 보면 6만 원에서 시작했으면 60만 원도 갈 수 있고 상장에서 최고의 저가인 4만 7천을 본다라도 지금의 저가는 높은 게 아니라는 얘기죠. 더 갈 수도 있는 상황은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걸 단지 우리가 모르는 것 뿐이죠. 어디서 조정이 들어오고 그 조정의 기간이 얼마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조정 기간이 4달이 될 수도 있고 5달이 될 수도 있고 이렇게 짧게 2달이 될 수도 있고 1달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딱 2달간 조정이 있었죠. 단지 그런 걸 우리가 세력이 아니기 때문에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식은 철저하게 대응 영역이고 이런 기준으로 볼 때 말 그대로 장기 투자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저점에 있는 거 좋은 회사의 주식을 싸게 사서 3년, 4년 들어갔을 때 큰 수익이 나는 원리가 바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장기 투자, 단기 투자, 수익 투자 이렇게 세 개를 다 한다고 그랬죠. 장기 투자는 이런 방법으로 하는 거고 수익 투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일봉에서 이렇게 황금선 돌파 안착 이런 거 박스권 돌파 안착 이런 데서 하는 거고 단타는 말 그대로 분봉 보고서 하루에 그냥 시장의 흐름이나 이런 걸 보고 또 하루 요새 코로나 장사도 안 되고 좀 힘들다. 제가 자영업자거든요. 자영업자이자 전업 투자자인데 사실은 전업 투자에 더 가까워요. 자영업은 그냥 슬슬 이제 하는 거고 이 주식에 주력을 많이 하죠. 어쨌건 제 개인적인 이해 죄송합니다. 세 가지 패턴의 투자 유형을 하고 있는데
종군당 이런 친구를 접근할 때 이런 데서 산 장기 투자가 아니라 스윙 투자의 개념이 맞고 말 그대로 하루하루 체크하고 수급의 변화를 봅니다. 지금 제가 드린 말씀은 이 KPS 생명학을 기준으로 봤을 때 경보제약을 기준으로 봤을 때 막상 식약처에서 허가가 나고 또 승인이 나서 이 친구들이 직접 공급을 하고 치료제기를 성공 딱 했다고 해서 그때 주가가 밑에서 벌써 8배, 9배, 10배가 가 있을 때는 그 이상 올라가지 않을 확률이 굉장히 크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경보제약 같은 경우에 보면 저가가 4,580원이고 이제 17,000원이에요. 즉 4배, 350%권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주식은 또 다시 조정이 들어오면 얼마나 들어올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갈 수 있는 확률은 충분히 있는 거예요. 즉 먹을 폭, 마진폭이 있는 거죠. 그렇지만 조정이 들어오면 또 아프고 깊게 또 몇 개월간 들어올 수도 있는 겁니다. 그걸 다 알면 신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기본 베이스에 깔고 주식을 하는 것 뿐이죠. 이렇게 종군당과 경보제약과 빌시월드 제약은 탄탄하게 서로 묶어져 있습니다. 즉 종군당의 주식이 핫할수록 이 친구는 상당히 좋았죠. 25.84%에 끝났고 시간의 단일가를 보면 자꾸 올라가는 것 같은데 1.23%까지 올랐다 제자리 왔네요. 어쨌건 투자자의 동향을 잠깐 볼까요? 저는 사실 이거를 중요하게 보지는 않아요. 기관이 많이 팔고 연기금도 팔고 외국인이 좀 샀네요. 경보제약은 거꾸로 기관 투신이 다 들어왔네. 경보제약에 기법은 좀 팔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어쨌건 그렇기 때문에 주식이라는 게 깨야 되지 않을 자리, 뚫어야 될 자리, 깨지 않아야 될 자리는 절대적으로 안 깨야 되고요. 뚫어야 될 자리는 꼭 뚫어줘야 돼요. 그래서 지지선이라는 게 있고 저항선이라는 게 있는데 이 저항선과 지지선의 파괴력은 대단해요. 제 영상에서 몇 번 말씀드렸지만 세상에 기법은 많아요. 뭐 일목균형표도 있고 아주 많죠. 뭐 ADX를 이용한 거, 이렇게 MACD, OSC를 이용한 것들, 오실레이터 같은 거 엄청 많습니다. 저는 여러 개를 해보긴 해봤는데 가장 단순하게요. 저항과 지지선 딱 2개만 놓고 해요. 이렇게 지지선이 생겼어요. 경보제약에. 지금 경보제약은 몇 번 설명드렸기 때문에 짧게 설명드릴게요. 이 자리를 잘 안 깨죠. 요날도 안 깼고 11일 날 어제도 안 깼어요. 오늘도 저가를 안 깼어요. 그러면 오늘 저가 같은 데도 도전해 볼 만한 거예요. 여기서 도전해서 깨면 손절. 그러면 수수료 세금 정도 내고 끝입니다. 그러니까 급등하면 먹으면 되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베이스를 알고 있다면 이 친구는 상승의 여지가 있고 저 자리만 안 깨면 쭉 들어가시면 전고점이 22,000원대를 뚫을 때 거래량만 실려주면 3만원까지 상장했을 때 최고의 고가를 상회할 수 있는 그만큼의 큰 메리트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코로나 치료제에 대한 기대감이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상장 초기의 가격을 가면 이제 고가인 37,000원을 만약에 찍게 되면 저가인 4,500원 대비 거의 850%가 돼요. 즉 경계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래도 지금 진입하신 분들은 꽤 수익이 되죠. 2배 가까이 되니까. 그 주식은 이렇게 저항과 지지를 잘 이해하고 깨야 될 자리, 안 깨야 될 자리, 그리고 뚫어야 될 자리. 특히 주식은 거래량으로 투자라고들 많이 해요. 이 서점에 가시면 거래량으로 투자라라는 책이 있어요. 이제 보통 주린일 정도를 탈피하신 분이라면 반드시 그 책을 읽어보고요. 저 책장에서 아니에요. 주식은 거래량과 거래 대금이 그만큼 중요해요. 특히 거래 대금은 엄청 중요해요. 물론 금액이 큰 거 거래가 활발할수록 거래 대금이 커지는데 거래량과 거래 대금은 비례는 하겠죠. 꼭 그렇진 않지만 무조건 거의 비례합니다. 즉 거래량과 거래 대금이 시장에서 살아 있어야지만이 이 주식은 크게 올라가고 급등할 확률이 있어요. 그래서 그렇다고 또 거래량 실려서 막 올라가는 고점을 쫓아가시면 안 되고 거래량이 툭툭 들어왔을 때 왜 들어왔는지 이유를 알고 기간 조정과 가격 조정을 버텨낸 다음에 마지막 끝에쯤에서 특별한 변화가 생겼을 때 이렇게 숨어 들어갈 줄 아는 능력이 중요해요. 예를 들면 첫 번째 급등했을 때 이럴 때 이제 보통 저도 이제 초보자 때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이게 보시면 이 친구가 여기서 거래량이 실려서 이렇게 급등을 하게 돼요. 그러면서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이 들어옵니다. 그럼 되게 꼬리를 달고 뚝 떨어져요. 이래 놓으면 이제 보통 사람들은 하는 생각이 여기서 털고 나갔네, 끝났네. 꼬리가 기니까 이건 빠져나간 거야. 그렇지 않습니다. 이때 월봉 위치도 봐야 되고 주봉 위치도 봐야 되지만
이게 꼬리에 이런 대량 거래, 앞에 있는 걸 싹 잡아먹는 대량 거래와 거래 대금은 무슨 변화를 하나를 의미하는데 중요한 자리만 안 깨면 돼요. 즉, 이 친구는 이 자리만 안 깨면 돼요. 황금선이 21선만 안 깨면 되니까 이 자리에서 중요한 자리가 되고, 또 하나 이 자리 저항선을 뚫어주게 되면 이 자리를 지지선으로 바꿀 수 있으면 이 친구는 큰 상승을 보여줘요. 왜냐하면 이 거래량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거래량으로 투자하는 게 중요합니다. 어떻게 됐냐면 이렇게 되죠. 즉 아까 말씀드린 이 자리까지 오지도 않았지만 이 선을 지지선으로 바꿔버렸어요. 이 친구가. 새로운 지지선이 된 거예요. 이 첫날, 이 11월 30일 날 지지선을 만들어 놓고 12월 1일 날 안 깨고 그냥 상한가를 때렸습니다. 자, 그래 놓고 첫 번째 상한가를 때린 거죠. 갔어요. 첫 번째 상한가를 때려놓고 여기서 다시 상한가 가는 것도 많은데 이 친구는 가지도 않았어요. 그래 놓고 언젠가부터 조정을 받았는데 이 가격을 안 깨고 있어요. 두 번째 지지선이 생긴 거죠. 자, 이 지지선을 지지선으로 잡습니다. 이렇게. 자, 이 가격만 안 깨면 되는 거예요. 근데 저항선이 있죠? 전매물 때. 그래서 제가 매수를 진행을 했고, 저 같은 경우는 여기서 충분히 분할 매수를 할 거예요. 그래서 평단가를 이쪽에 맞춰놓고 딱 깨면 손절. 그럼 이 거래를 성공을 시킬 거고, 만약에 성공이 안 되면 손절 치면 그만이에요. 이 종목 아니래도 살 종목 많아요. 한 종목을 너무 사랑하게 되면 그 종목에 푹 빠져서 세워나오지 못하기 때문에 툭툭 던질 때는 과감하게 던지고 손절할 땐 손절하는 게 좋습니다. 전 파밋을 2번 실패했어요. 파밋이라고 사대가 안 맞는가 봐요. 손절을 2번 치는 아주 저한테는 나쁜 주식입니다. 별로 올라온 것도 없는데 잘 못 올라가네요. 그 주식. 상당히 좋은 주식 같은데. 어쨌건 그렇습니다. 본질에 정군당하고 경고작은 많이 봤으니까 BC월드 제약 한번 장 볼까요? 자, 월봉을 보겠습니다. 월봉을 보면 이 친구가 요렇게 3월달 이후에 19년도에 그 7월달 저가를 찍은 이후에 이렇게 3월달에 급락을 말다가 다시 쭉 올라가죠. 그러면서 조정을 거치게 되는데 이렇게 3개월간의 조정 하고 2달간 반등 이렇게 조정하는데 크게 별로 오른 것도 없어요. 원체 꼬리를 많이 달아요. 그래서 이 주식은 이 자리를 뚫어줘야 되는데 뚫고서 안착하는 자리가 필요해. 지금 갇혀 있는 거예요. 여기를 못 뚫어요. 지금 종가상 이때도 뚫고 안착 못하고 떨어졌고 역시 3월달도 다시 떨어졌고 지금도 계속 꼬리 끝에가 여기죠. 계속 여기 맞고 떨어져요. 이 자리 뚫기가 굉장히 힘든 거예요. 뚫고 안착하고 이 자리가 새로운 지지선이 됐을 때 좀 더 큰 상승이 이어지는데 저가 10,000원 대비 250%권 여기서 많이 헤매는 거예요. 주봉에서 보시면 이렇게 주봉에 중요한 변곡점 하나가 있는데 이 친구가 오늘 이 자리를 뚫고 돌파 나갔기 때문에 일단 이 밑으로 경계하시면 돼요. 즉, 이 밑으로만 내려오지 않으면 어느 정도 안정하다고 보고 5주선이 되죠. 일봉에서 보시면 이 비슈월드 제약의 특징이 특히 꼬리를 많이 달아요. 다른 제약주보다 원체 이렇게 많이 달아서 매물대가 좀 많이 쌓여있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요새 거래량이 최근에 조용하던 게 좀 더 당겨볼게요. 차트 하나 당겨봐야 되는데 이렇게 조용하던 주식 거래량이 드디어 빵빵 계속 터지고 있죠. 요새 뭔가 변화가 있는 게 틀림없습니다. 거래량으로 투자하는 법이 중요하죠. 요 자리 돌파를 해야 되는데 이 자리에서 계속 떨어져요. 다시 거드릴게요. 깨끗하게. 요 자리에요. 보면 여기서 계속 이래요. 이러한 모습을 계속 보이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 주식은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요? 일단 5일선을 잡고 매수를 진행을 해요. 이렇게. 그래서 5일선 깨면 손절을 각오하고 5일선을 잡고 매수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내일 월요일날 화요일날 또 올라가겠죠? 그런 다음에 지금 거는 이 선이 반드시 지지선으로 바뀌어야 돼요. 그래서 지지선으로 바뀌어서 이 밑에를 싹 지하권으로 보내놔야 됩니다. 잠수 태우는 거죠, 밑으로. 빠이빠이, 이 가격은 빠이빠이 하는 가격이 돼서 지지선 딱 바뀌면 이 친구는 상승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보는데 저런 거를 이제 주식을 이제 좀 잘 하시는 분야 전문 용어로는 매물대 소화라고 하죠. 매물대 소화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중요한 자리를 뚫어주고 안착할 때가 좋다는 거 명심하시고요. 시장 힘들어요, 진짜. 저항 지지 다 이해하고 해도 뚫을 듯 해서 사고 나면은 못 들고 제자리 오고 그래서 손절치게 만들고 그만큼 어렵고 철저하게 대응해야 됩니다. 근데 뚫어서 제대로만 맞으면 또 크게 상승을 보고 재미를 보는 게 또 주식시장이에요. 오택이 똑같죠? 중요한 자리 뚫어놓고 오늘 저가로 그 자리 딱 지켜주고 돌아 나갔습니다. 시간에도 반응도 좋고 월봉에서도 쭉 우상향을 잘 유지하고 있고 이렇게 중요한 변곡점 다 뚫어놓고 저가를 딱 여기서 출발했기 때문에
이 밑에를 전부 다 지하권으로 만들어 놨죠. 빠이빠이 한 겁니다. 이 가격 이제 빠이빠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 자리 다시 들어오면 빠이빠이가 안 된 거니까 손절 치면 그만이고요. 쭉 상승을 누리면 돼요. 제 영상이 투자하시는 분들한테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이해타로도 경보제약이 뭐 당장 날라간다거나 종군당이 뭐 상한가를 친다거나 뭐 해서 급하게 사야지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지선이 왔을 때 또는 저항선을 뚫고 이 선이 지지선이 됐을 때 이 친구가 갈 수 있는 목표가를 이해하고 그렇게 매수매도 진행을 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이런 걸 잘 이해하고 알고 있는 저도 순간 심리적으로 이렇게 올라가게 되면 오히려 더 잘 알기 때문에 이 친구 3만 원까지 가겠구나 하는 그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높은 데서 붙잡기도 해요. 그래서 손실을 보기도 하고 또 손절을 치기도 합니다. 이게 사람의 심리적인 문제예요. 주식은 심리학이에요. 그렇지만 이 심리를 고치기 위해서 철저하게 5개, 6개로 종목을 나눠 놓고 또 분할로 삽니다. 그래야 심리를 이길 수 있는 제일 좋은 방법은 분할 투자하고 분산 투자예요. 그러면 이 친구가 무너져도 요 지선 딛고 돌아 나갈 때 다시 한번 살 수 있는 자금이라는 게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심리가 조절이 안 되고 사람은 당연한 거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전략을 통해서 그런 단점들을 극복해 나가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영상이 좀 길었는데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